대한민국 동서남북 모든 부동산 정보를 한 곳에. 안녕하세요. 네오비 동서남북 광민아입니다. 오늘은 관악구의 상권 분석 네 번째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난곡 사거리 편입니다. 사당역, 신림역, 서울대 입구역 상권에 비해서 비교적 저렴하지만 주거 인구가 풍부해서 성장성과 구매력이 너무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마채영 공인중개사님께서 도움을 주실 거예요. 마채영 공인중개사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림역 4번 출구에서 미건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마채현입니다. 관악구 상권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네 번째 시간으로 난곡 사거리 상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곡 사거리는 그 남부순환로와 난곡로를 이렇게 사거리로 두고 있는데요. 제가 이 상권을 두 개로 쪼개봤어요. 어떻게 쪼갰냐면 남부순환로 위쪽을 A 상권, 남부순환로 남쪽을 B 상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A 상권을 먼저 분석해보고 B 상권을 그 다음에 분석해보는 차례로 해서 우리 관악구에 있는 난곡 사거리 상업지역이에요. 난곡 사거리의 상권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관악구 난곡 사거리 A 상권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남부순환로를 기점으로 해서 북쪽에 신대방역에 가까운 북쪽으로 해서 이렇게 제가 분홍색으로 나눠놨는데 여기 나누어 놓은 곳이 상업지예요. 상업지인 이 상권에 어떤 상권인지 한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 거고요. 난곡로와 남부순환로 사거리입니다. 난곡 사거리 A 상권 주요 정보부터 볼 텐데요. 표시한 상업지의 총 면적이 29,546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전체 업소 수가 67개 업소가 들어가 있고요. 음식점이 49개, 서비스업이 4개, 도소매업이 1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 내에 주거인구는 342명이고요. 직장인구는 909명, 또 1유동인구는 5,517명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5개 관공서라던가 은행 등이 들어가 있고 학교는 없고요. 전철역도 없고 대중교통 버스 노선이 4개가 있습니다. 유동인구 볼 텐데요. 유동인구 보면은 여기 월별 유동인구 표시해놨는데 2019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가장 많았을 때가 2019년 8월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6,000명을 넘어섰죠. 7,000명에 가깝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5,000명 라인이거든요. 지금 2020년 2월에 보시면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이 낮아요. 4,800명 정도로 되어 보이는데 아마 이게 이제 2월에 접어들어서 하반기에 코로나가 많이 극성을 부려서 유동인구가 뚝 떨어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중 주말 유동인구 보시면은 주말보다 주중의 유동인구가 훨씬 더 많게 나타나죠. 하나, 둘, 3배 정도 주중의 유동인구가 많고요. 요일별로 보면은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의 유동인구가 골고루 나타나고 있어요. 약 5,000명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시간대별로 보면 아침 6시에서 오전 12시까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데 약 1,200명이 약간 넘어서고 있죠. 그리고 저녁에 퇴근 시간에 6시에서 9시까지의 유동인구 많아요. 약 900명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별 유동인구 보면은 남성이 여성보다 약 배 정도로 많아요. 약 2,872명 정도 움직이고 있고 연령별로 보면은 가장 많은 게 노인인구 60대 이상, 노인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네요. 60대 이상이 1,000명, 1,059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0대, 40대, 30대, 20대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좀 많은 지역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 다음에는 주거 및 직장 인구인데요. 여기에 주거 및 직장 인구는 상업지 내에 제가 상권 분석하기 위해서 표시해 놓은 안에 주거 인구와 직장 인구입니다. 남성이 173명, 여성이 169명의 주거 인구를 가지고 있고요.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가장 많네요. 20대가 79명, 그 다음에 30대가 64명이고요.
60대가 20대 다음으로 많아요. 71명. 그리고 40, 50대는 비슷하고요. 이렇게 해서 주거 인구는 60대와 20대가 가장 많게 보여지고 있고, 또 성별 직장 인구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직장 인구가 더 많아요. 543명.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286명으로 직장 인구는 가장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얘기할 텐데요. 소득인데요. 이 소득은 여기 배우지가 신사동하고 조원동이거든요. 신사동과 조원동에 사는 20대부터 60대까지의 그 주거인구 소득과 직장인구 소득을 분석해 놓은 거예요. 보시면 배우인구이고 아무래도 상권에 중요하게 미치는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주거인구의 소득 먼저 보시면은 20대 26.9%가 170만원 이하의 월 소득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많이 차지하는 38.9%가 170만원에서 250만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410만원 이상도 약 1.3% 정도 20대가 차지하고 있고요. 30대 주거인구를 보면 가장 많은 그 비율을 차지하는 게 40.4%, 250만원에서 330만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주거인구 30대가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가 170에서 250만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그 30대가 29.1%입니다. 나머지는 410만원 이상이 7.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40대의 주거인구의 소득을 보면은 약 31.1%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인데요. 250에서 330만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고 330에서 410만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퍼센테이지 그 40대가 26%가 됩니다. 그리고 20% 이상이 410만원 이상의 월 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50대 같은 경우에는요. 31.5%가 250에서 330만원 그 40대하고 거의 비슷한 분포로 나타나고 있고요. 22.2%가 41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60대 같은 경우에는 26.5% 그리고 26.5%가 250에서 330만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그 분포인 33%의 그 60대가 170만원에서 250만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거 인구의 소득이고요. 미성동과 조원동에 그리고 미성동과 조원동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직장 인구의 그 소득을 좀 보자 하면은 39.7%의 20대가 170만원에서 250만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고요. 24.3%의 20대가 250에서 330만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30대 같은 경우에는 36.2%의 30대 직장인이 250만원에서 330만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고요. 30.1%의 직장인이 170에서 250만원의 소득을 월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30대가 410만원 이상 소득을 가진 인구가 있는데 7.8%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40대인데요. 40대는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인 30%의 40대가 250에서 330만원의 소득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25.7%가 330에서 410만원, 22.2%가 41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50대 같은 경우에도 30.9%가 250에서 330만원의 월 소득을 가지고 있고요. 직장인이. 그리고 24.9%가 410만원 이상의 월 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60대 같은 경우에는 25.9%와 30.3%인데 30.3%의 분포로 170에서 250만원의 직장인 소득을 가지고 있고요. 60대 25.9%가 250에서 330만원 그리고 11.5%의 60대가 17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 구간을 알아보았고요. 이번에는 조원동과 신사동에 사는 주거인구와 직장인구의 소비 현황을 좀 볼게요. 소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2018년도 하반기와 2019년도 상반기 그 자료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20대는 2018년도 하반기에는 99만원에서 115만원의
소비를 보였거든요. 주거인구가. 근데 2019년 상반기에는 98만원에서 114만원의 소비를 보이고 있는데 약 만원 정도 소비가 줄어든 걸로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30대 같은 경우는 147만원에서 171만원의 소비를 2018년도 하반기에 보였다 하면 2019년도 상반기에는 145만원에서 169만원의 소비를 보이고 있는데 이 또한 약 2만원 정도 30대도 2만원 정도의 소비가 줄어든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40대 같은 경우에는 147에서 171로 30대 40대가 같은 소비를 2018년도에 보였다 하면은 40대 같은 경우는 소비가 줄지 않았어요. 그대로 147에서 171만원으로 2019년 상반기에 똑같은 소비율을 보였습니다. 50대는 117만원에서 135만원의 소비를 2018년 하반기에 보였다 하면 2019년 상반기에는 116만원에서 134만원, 이 또한 만원 정도의 소비가 줄었고요. 60대도 2018년 하반기에는 80만원에서 94만원의 소비를 보였고 상반기에도 동일한 소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대하고 20대는 소비가 줄었는데 40대는 소비가 40대와 60대는 그대로 주거인구의 소비를 보여주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필수적인 소비만 보이고 있는 그런 패턴을 보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직장인 인구 볼게요. 조원동과 신사동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그 인구의 소비를 보면 2018년도 하반기에 20대는 119만원에서 139만원의 소비를 보였다 하면 2019년 상반기에는 118만원에서 138만원의 소비를 보였죠. 만원 정도 똑같이 주거인구와 마찬가지로 만원 정도 적게 소비를 하고 있네요. 19년도에 들어와서. 그리고 30대가 169만원에서 197만원의 소비를 보였다면 2018년 하반기에 2019년 상반기에는 162만원에서 188만원의 소비를 보이고 있는데 대략 보니까 약 7만원 정도 소비가 준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40대 같은 경우에는 2018년 하반기에 172만원에서 200만원의 직장인 인구의 소비를 보였다면 2019년 상반기에는 172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동일한 40대는 동일한 소비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주거인구나 직장인구 모두. 그리고 50대는 143만원에서 167만원의 소비를 직장인 인구가 보였다면 2019년 상반기에는 142만원에서 166만원의 약 만원 정도 줄어든 소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60대는 동일한 소비 보이는데요. 106만원에서 124만원. 2019년 하반기에서 2019년 상반기까지 동일한 소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60대는 어느 지역에서나 보면 그 필수 소비만 하는 것 같아요. 주거인구도 그렇고 직장인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비교해 봤을 때 소비 패턴이 금액이 늘거나 줄지 않는 게 관악구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난곡 사거리 A상권, 그러니까 그 남부순환로 북쪽의 A상권 같은 경우에는 그 2등급 상권으로 나타나지는데 왜 2등급 상권인지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성이 15.4%예요. 매출 증감률이 7점, 상권 매출 비중이 3.4점, 예상 성장률이 5점 만점에 5점인데, 그러니까 분기별로 했을 때 매출 증감, 그러니까 전체 상점의 매출 증감을 분석해 보면, 그러니까 예상 성장률이 계속 규칙적으로 그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성장성이 높게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성 보면 그 변동성이 10점 만점에 0.5점밖에 못 받았는데 그 굉장히 많은 그 매장들이 변동을 계속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운영 연수로 따지면 약 보시면 5점 만점에 5점, 운영 연수는 약 5, 6년 정도 되어 보이고 휴폐업률이 거의 없어요. 5.0점에 5.0점.
그 최근 1년간 효폐업률이 없이 점포 운영 연수와 효폐업률이 없는 걸로 나타나지는데,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임대료 대비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신림역이라던가 서울대 입구역이라던가 사당역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폐업률이 적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월 매출은 12개월을 봤을 때 굉장히 변동성이 많아서 안정성에는 약간 점수가 낮아지고요. 영업력도 낮아요. 7.4점인데 공급 대비 수요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약간 더 많은 지역이고요. 점포의 매출 편차는 그 매출 금액 있죠. 점포별로 매출 편차는 별로 없는 걸로 보여지고, 기간별 매출 편차는 심해서 거의 이제 아까 그 안정성에서도 보인 것처럼 그 월별로 매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영업력도 약간 저조하고 안정성도 저조한 걸로 나타나지고요. 구매력이 15점인데요. 상권 매출 규모로 봤을 때 그 매출 규모 이제 지역에 따라서 상권 규모에 비해서 매출이 그래도 안정적인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건당 매출 금액이 약간 이제 아무래도 소득 계층이 낮다 보니까, 소득 비율이 낮다 보니까 건당 매출 비율도 그 결제 금액도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 수준은 높은 걸로, 직장인 인구나 주거 인구의 월 평균 소비 규모는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객력 보시면 집객력이 12.4점인데요. 유동 인구가 이제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이쪽이 인구가 굉장히 유동 인구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신림역이라던가 서울대 입구역이라던가 사당역에 비해서는 역세권이 아니니까 낮게 나타나지만, 그 배우 인구가 40대, 50대, 60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배우 인구, 주거 인구로서 거기 그 난곡 사거리의 그 유동 인구는 항상 그 약 5, 6천 명 정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유동 인구가 나쁘진 않아서 8.8점을 받은 것 같고요. 배우 주거 인구라던가 배우 직장 인구의 수가 그래도 많게 가져가는데, 여기에서 지금 나타나는 건 이 상권 안에 주거 인구를 계산을 했기 때문에 1.5점이나 2.1점으로 나타나는데요. 사실 이제 조원동이라던가 신사동,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미성동인데, 여기에 주거 인구들은 약 2,500명에서 그러니까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의 분포가 보이기 때문에 배우 인구가 적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권을 쪼개놓은 그 안에서 보기 때문에 약간 다르게 나타났고요. 이렇게 총체적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 상권정보 시스템에 입력을 해보았을 때 난곡 사거리 상권은 성장성은 굉장히 높으나 상대적으로 영업력이 낮은 그런 그 2등급 상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난곡 사거리 상권 A와 B로 나누어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관악구에서도 신대방역 인근으로 사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꼭 한번 직접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